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유럽연합 EU 정회원 자격의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우크라이나가 아직 유럽연합 정회원 자격을 얻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며 우크라이나에게 EU 준회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브뤼셀에서도 메르츠의 계획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계획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며 정치적 결과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독일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의 EU 준회원국 지위부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안은 키이우가 EU 내에서 발언권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없이 완전한 유럽 프로젝트는 있을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내 위치 역시 동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유럽에서는 메르츠의 이 아이디어를 단계적인 EU 가입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단계에서 우크라이나가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 총리의 제안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가 겉보기에는 정말 단계적인 EU 가입을 완강히 거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았고 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많은 특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는 이를 해롭다고 할까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저는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긴 댓글도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인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럽연합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키이우가 EU 내에서 발언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젤렌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없이는 완전한 유럽 프로젝트가 있을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내 위치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클러스터를 여는 것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 100%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지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고 특정 EU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목요일에 유럽의회 의장 로베르토 메촐라가 메르츠가 제안한 이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EU 가입 후보국들이 단일 시장, 관세 동맹, 상품 자유 이동구역, 에라스무스, 해리슨 프로그램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EU 정회원국이 되는 과정의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오늘이라도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부 특권을, 비록 완전한 권리는 아니더라도 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키예프가 EU 정회원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7개국 전체 블록을 위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방패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이상한 제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완전히 지켜주는데 여러분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회원권만 줍니다. 다음은 젤렌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유럽을 완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나 반쪽짜리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있으면서도 투표권이 없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유럽 이사회 의장 안토니오 코시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그리고 현재 순환의장국인 키프로스의 대통령에게 보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면 침공을 시작한 며칠 후에 유럽연합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달 후 공식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고 가입 협상은 202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준회원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 브뤼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법적 근거,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파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의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메르츠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특대리 고안된 특별 지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지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의 정치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투표권이나 자체 집행위원 포트폴리오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개별 프로그램에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키이우가 무력 침공 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츠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브뤼셀에서는 메르츠의 제안에 지난해 독일 총리가 900억 유로 규모의 이른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 대출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기사와 비교했습니다. 그 기사는 당시 유럽연합 지도부를 충격에 빠뜨렸고 결국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 메르츠의 제안은 다소 성급한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게다가 제대로 조율되지도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럽연합 확대 과정을 감독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메르츠의 이니셔티브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유럽연합 국가들이 가능한 한 빨리 확대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욤 메르시에, 즉 유럽연합 확대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대표는 인용하자면 유럽연합의 확대는 우리의 번영, 향화, 그리고 안보를 위한 지정학적 투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은 바로 우리 연합의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혁신적인 방식도 성과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이 원칙이 바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의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과정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선언하되 실제로 그 지위의 이점을 우크라이나가 점진적으로 얻게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은 이 아이디어를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부르며 거부했습니다. 메르츠의 제안은 반대로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 EU 기금과 최고위급 포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식적인 회원국 지위는 여정의 맨 마지막에만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부 유럽 파트너들은 후보국들의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간 지위를 고려하고 있지만 키이우는 오히려 이로 인해 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이우의 입장은 우리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즉시 완전한 회원국 자격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안 제안들은 처음에는 물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를 바로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최종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느 순간에는 유럽연합 가입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준 회원국 지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세요.